안녕하세요. 드리븐의 학교 규범론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학교에서 사회화 시켜야 하는 규범으로 드리븐이 제시한 4가지 규범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독립의 규범, 성취의 규범, 보편주의의 규범, 예외의 규범. 로버트 드리븐은 누구? 파슨스의 제자, 파슨스의 이론을 체계화한 학자. 파슨스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능주의 하면 사회의 유지, 안정, 질서, 통합 등등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드리븐은 학교 교육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하면 학교 교육이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범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가르친다. 드리븐은 이 둘 중에서 특히 사회 규범에 초점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육사회학에서는 가르친다, 교육한다 이런 말보다 사회화시킨다, 사회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회화, 내면화 같은 뜻이죠. 교육사회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에요. 드리븐이 기능주의자니까요. 사회의 유지, 안정, 질서, 통합 등등을 위해서 학교 교육이 해야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봤죠. 다른 사회가 아니고 당시 지금 몇십 년 지났으니까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아동들에게 반드시 사회화시켜야 하는 규범이 뭘까? 드리븐은 구체적인 규범을 4가지 제시했습니다. 4가지가 뭐냐? 독립의 규범, 성취의 규범, 보편주의 규범, 예외의 규범. 하나씩 보겠습니다. 독립의 규범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학문적 학습 활동에 적용되는 규범인데요. 예를 들어서 팀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이 빈둥거리는 학생의 몫을 대신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는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기가 쓰지도 않고 자기가 쓴 것인 양 표절 행위를 하거나 뭐 어디서 사오기도 하죠. 요즘은. 이런 것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니 독립의 규범에 위배됩니다. 학교에서요, 이런 일을 방지하고 독립의 규범을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 숙제를 독립적으로 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거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험 시간에 좌석을 분리하거나 칸막이를 하거나 다른 학생과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다가 누군가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를 하면 제재를 합니다. 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학교는 학생들이 장차 성인으로서 책임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취의 규범. 성취의 규범은 평가를 공정하게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에 따라, 즉 성적에 따라 대우받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공정한 평가에 따른 성취라는 전제가 들어있죠. 누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높은 성적을 받는다? 아니고 여기서는 성과, 성취에 따라 대우받는다. 여기서는 그렇다는 뜻이에요. 내 짝은 국어 시험에서 90점을 받고 나는 70점이면 짝이 나보다 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미술 점수가 높으면 내가 짝보다 미술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을 학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고 분야에 따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성취에 따라 대우받는다는 것은 기능주의가 업적주의, 능력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보편주의 규범과 예외의 규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앞에 두 규범은 하나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규범이 한 번에 나왔죠. 그 이유는 이 둘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들어야 하고 또 신경 써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예외의 규범 또는 특수성이라고 나왔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달라지면 보편주의 규범도 약간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합니다. 보편주의 규범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것이고 예외의 규범은 보편주의 규범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수요일 수업 시간까지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졌다면 누구나 그걸 지켜야죠. 누군가 정해진 것보다 늦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어떤가요? 미리 정해진 제재를 받겠죠? 감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학교에는 지각이나 결석을 몇 번 이상 하면 등등 여러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위반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보편주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보편주의 규범.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가 축구선수인데 다른 학교하고 경기하느라고 과제물을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외의 규범이에요. 다른 예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그렇습니다. 예외의 규범, 합법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방금 설명한 것은 예외와 특수성 중에서 의미상으로 예외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보편주의 규범과 의미상 특수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편주의 규범과 의미상 특수성, 보통 예외의 규범이라고 불리는 규범 안에서 특수성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편주의는 나이가 같고 학년이 같은 학생들은 같은 학습 내용과 과제를 공유한다. 말도 참 어렵게 했죠? 같은 걸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외의 규범에서 특수성의 의미는 학년이나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 등등에 한정하여 그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마다 배우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보편주의 규범과 예외의 규범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시 보편주의, 즉 저학년에서는 동일한 것을 배우고 그 보편주의 규범에 기초해서 예외의 규범 또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 듀르켐과 파슨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듀르켐은 사회의 동질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회화로 보면 보편사회화, 특수사회화예요. 통합과 분화, 파슨스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주의 규범과 예외의 규범 중에서 특수성, 의미에서 보면 도덕 사회화와 사회적 선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선발 아시죠? 사회는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고 학교는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인력을 선발, 양성,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보편성의 규범과 예외의 규범에 대한 설명은 왜 머리 아프게 두 가지 의미가 있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스페시피시티를 누군가는 예외로 번역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특수성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요. 드리븐이 제시한 네 가지 규범을 번역자에 따라서 독립심, 성취욕구, 보편주의, 분별심, 독립심, 성취, 보편주의, 특수성, 독립심, 성취규범, 보편주의, 합리주의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의미에 따라서 번역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칭과 뜻을 함께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할 얘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드리븐의 시험과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한 관점, 가르쳤으면 사회화시킨다고 시켰으면 잘 배웠는지, 그게 규범과 가치에 대한 것이든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든 평가를 하는데요. 파슨스 드리븐, 기능주의잖아요. 기능주의는 업적주의, 능력주의에 기초하죠. 따라서 평가의 결과로 나온 성취에 따른 보상을 중시합니다. 보상의 형태는 성적이나 등수, 상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드리븐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잠재적 교육과정, 뭔지 아시죠? 교실에서의 일상생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교육적 분위기 이런 거죠.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드리븐은 잠재적 교육과정이 사회규범을 사회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갈등주의는 물론 기능주의와는 다른 관점이겠죠? 이 강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정리합니다. 정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어른이 된 뒤에 요청되는 사회 규범을 습득시킨다. 특히 학교는 독립성, 성취, 보편성, 특수성이라는 네 가지를 중요한 규범으로 간주하고 전수한다. 학교는 학교 나름의 구조와 교사에 의해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규범을 전수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가정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장치와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다룬다. 그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것도 개인을 사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사회화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학교 규범론인가? 학교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규범을 전수하고 또 학교는 예를 들어서 가정과는 달리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장치와 절차를 통해서 사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형식적 교육과정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회화시킨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는데 김병성 교육사회학 관련 이론, 김병욱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사회학, 손준종 교육사회학, 이현청 교육사회학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